안녕하십니까. 저는 자하연 한의원의 이명택 원장입니다. 오늘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꼴찌 어머니들에게입니다. 저는 1등 학생들도 많이 보지만 그 공부에 관심이 없거나 또 게임 중독이나 또 학교 가기 싫어하거나 또 아예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못하는 이러한 꼴찌 아이들도 많이 봅니다. 어머님들이 볼 때는 내 아이만 꼴찌여서 걱정도 많이 되고 힘도 드시고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또 공부에 관심 없는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어머니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는데 뭐가 이렇게 아플까 하는데, 이게 꼴찌를 하든 1등을 하든 청소년들은 모두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꼴찌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꼴찌하는 아이들이 왜 꼴찌를 할 수밖에 없는가, 또 이 꼴찌는 아이들의 탓인가, 또 시스템의 탓인가, 또 꼴찌하는 아이들은 어떠한 종류의 질병을 얻고 또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이가 이제 공부를 안 하거나 못할 때 이것을 전부 아이의 탓으로 돌리기가 쉽습니다. 공부에 관심은 없고 컴퓨터나 게임이나 유튜브나 이런 쓸데기 없는 거에 관심이 많고 또 집중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하는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전부 이게 아이의 탓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잘 살펴보면 아이의 탓이라기보다는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학교에서의 교육이 전인 교육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육들은 공부 위주, 학습 위주의 치우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 자체의 이제 체질입니다.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공부를 잘하는 체질이고 하나는 공부가 하기 힘든 체질이 있습니다. 두 개를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공부를 잘하는 타입들은 일단 성격적으로 조금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차분하고 안정적인 성향을 가집니다. 또 여러 가지 호기심보다는 공부 하나만 이렇게 집중하는 성향을 가지고요. 근데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못하는 체질들은 외향적이고 또 말수가 많고 또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관심과 호기심이 많습니다. 더불어서 한자리에 지속적으로 앉아 있기가 쉽지가 않고 또 끊기도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우리가 자녀가 여럿 있다고 할 때 여럿이 다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잘하고 또 하나는 못하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은 먼저 체질에서부터 결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 맞는 공부 잘하는 체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 나의 장점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공부를 잘하기가 쉽고요. 공부를 하기 힘들어하는 타입들은 학교에 가면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숙제나 뭔가 이렇게 어떤 규칙적인 활동을 하거나 생활을 하는 것도 힘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패션이 됐든 음악이 됐든 뭔가 미술이 됐든 또 아니면 기계나 자동차가 됐든 관심거리가 생기면 이 관심을 끊고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관심이 가고 호기심이 생기는 이 부분이 공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부를 놓고 다른 관심거리를 따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 자녀분 중에 공부 잘하는 체질이 많은 그런 성향을 가진 자녀를 두시면 부모님들은 수월하게 자녀의 청소년 시기를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가 되면 자녀는 학교 생활을 하기도 힘들 수도 있고 또 학교를 뭐 그만두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체질을 가진 아이들은 우리가 지금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학교 생활도 잘하고 또 공부도 잘할 테니까요. 공부 못하는 그 체질을 가진 아이들에 대한 유형을 몇 개로 나누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부에 관심이 있는데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도 많아 보이는데 공부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놀기나 하면 그래도 노니까 공부를 못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공부에도 사실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해나갈 때 공부의 효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번 상황들을 바꿔보는 게 필요합니다. 다니고 있는 학원을 바꾼다든지 과외 선생님을 바꾼다든지 우리가 서울대를 다니거나 뭔가 좋은 대학교를 다녀도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외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 해왔던 그 공부 방식과 또 자녀의 어떤 체질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바꿔주는 것이 하나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자기주도 학습이나 뭐 이런 또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특화된 학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원들을 또 잘 선별해서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접하게 하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게임과 관련된 유형인데요. 사실 저희 한의원에 제일 많이 오는 유형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게임 중독이라고 생각하고 데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매일 보면은 게임만 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를 살피면 중요한 것은 원인이 게임에 있는 게 아니고 공부에 있는 거예요. 공부에 관심이 없고 공부를 한번 놓치고 공부에서 한번 뒤처지기 시작하면 이 아이 학생이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수학을 놓쳤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하고 싶어도 이걸 중학교 1학년 수학부터 해야 되는지 2학년 수학부터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 3학년 거부터 해야 되는지 하는 이러한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늘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말아야 되는데 근데 말면 할 수 있는 게 뭐 TV를 보거나 게임을 보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이러한 몇 개 제한적인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제일 쉽게 찾고 제일 혼자 할 수 있는 거가 이제 게임이에요. 다른 친구들, 다른 학생들은 다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해야 되는데 나는 그거 할 시간들이 남아버리니까 이 남는 시간을 뭘로든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편하고 쉽게 혼자 할 수 있는 게임을 하게 되는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게임 중독 같고 게임만 하는 것 같고 게임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장 게임부터 끊으면 이 학생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게임은 일단 지금 할 거 없는 동안에는 게임을 두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탐구를 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일단 정말 공부를 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봐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 아까 공부를 하고 싶고 하기도 하는데 잘 안 되고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의 유형처럼 뭐 학원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자기주도 학습이 됐든 이러한 어떤 방법들을 알려줘서 공부에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시작하는 게 하나 필요하고요. 근데 대부분 이 1단계는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미 이게 시간상으로 많이 공부를 놓은 시간이 오래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뭔가
이 게임만 하는 친구가 관심 있는 것들을 찾아줄 필요가 있어요. 음악이 됐든 뭐 랩이 됐든 아니면 미술이 됐든 또 뭐 자동차나 어떤 뭐 로봇, 뭐 코딩 이런 관심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 관심 있는 것을 학원을 다니고 뭔가 방과 후에 하게 되면 이 게임하는 시간이 줄고 또 내가 뭔가 그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면 자신감이 생기면서 학교 다니는 데에 또 흥미도 갖게 되고 나름 삶의 자신감도 생기게 되거든요. 네, 공부 못하는 체질의 이제 세 번째 유형은 학교 자체를 거부하거나 학교 가기 싫어하는 타입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사실 제일 힘들고 괴롭고 또 걱정스러워하는 유형이 이 유형이거든요. 사실 이제 저는 학교 안 가는 친구들도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학교 안 가는 아이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뭐 문제되거나 이상하거나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들지만 부모님이 볼 때는 우리 아이 하나거든요. 남들은 다 학교 잘 가고 뭐 누나도 잘 가고 동생도 잘 가는데 얘만 유독 학교를 이제 안 가려고 하면 부모님은 걱정이 되죠. 얘 중학교도 안 가고 고등학교도 안 가게 되면 나중에 사회생활은 어떡하고 나중에 회사 생활은 어떡하고 하면서 막 그 걱정이 걱정을 낳고 걱정이 낳고 하면서 무척 이제 힘들어 하면서 한의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실 부모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우리 때와 저 학교 다닐 때와 다르게 우리 때는 학교 안 다니면 사실 누가 하나 퇴학을 당하거나 전학을 가거나 하면 전교생이 다 알 만큼 큰 이벤트거나 큰 잘못을 했을 때 학교를 안 갔다면 지금은 뭐 홈스쿨링 하는 분들도 많고 또 학교 뭐 임의로 또 뭐 이렇게 가정에서 뭔가 배우거나 여행을 하면서 학교를 빠지는 경우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학교 안 가는 것 자체로는 큰 불이익이 없어요. 하지만 이것도 상황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알면 필요할 것 같은 정보들, 좋을 것 같은 정보들을 제가 조금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고등학생 학생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학교를 안 간다고 막 이렇게 하면 제가 제일 먼저 살펴보는 거는 이 친구가 학교를 안 갔을 때 과연 검정고시를 붙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상황을 먼저 살펴요. 사실 대학교 가는 입시 제도도 복잡하고 내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조금 똑똑한 아이들, 머리 좋은 아이들은 내가 이거 내신 준비해서 이걸로 대학을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학교 그만두고 학원을 다니거나 오로지 그 수능을 준비하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학교를 다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두고 혼자 공부하면서 또 힘들 수도 있고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론적으로 볼 때는 그 학생들 생각이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그걸 지지해 주셔도 좋아요. 하지만 이제 공부 자체를 너무 안 하고 오랫동안 이제 공부와 거리를 두고 있었던 학생들은 검정고시 자체를 붙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는 좀 중요해요. 어떻게든 설득해서 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하면 세상적으로 이렇게 불이익이 너무너무 많아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물론 그 대학교 나오고 뭐 이런 거보다는 줄어들겠지만 거기서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많이 있고 또 어른이 성인이 돼서는 또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또 공부를 시작하거나 좀 늦더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검정고시를 봐서 붙을 수 있는 친구들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검정고시 붙기 힘든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든 설득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학생들인 경우가 있어요. 중학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를 다니게 해야 돼요. 중학교 때 이제 그만둬 버리면 그만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크게 아프거나 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거나 학교에서 뭐 이렇게 친구 관계나 뭐 이런 거에서 왕따라든지 외톨이라든지 여러 상황들이 있을 때 이때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학교는 어떻게든 학교를 보내는 게 좋아요. 중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또 1년 뒤에 뭐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기회를 잡았다 하더라도 고등학교를 또 가기도 애매하고 안 가기도 애매하고 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막 5년, 6년을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학생도 힘들고 부모님도 너무 상황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어떻게든 학교를 이제 보내야 되고 그걸 보내는 방법에 있어서 이 친구가 공부를 하기 힘들어하는 체질일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 특성이나 이 아이의 장점 또 성향들을 살펴서 이 아이가 학교 공부 말고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법들을 찾아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뭐 제 환자분들 경우에는 어떤 친구는 코딩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로봇 학원은 꼭 가요. 그래서 학교는 가기 싫어하지만 그래서 그 로봇 학원을 계속 다니게 하면서 대회 나가고 또 그걸 스펙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잡도록 하고 학교는 그냥 최소한으로 해서 졸업만 하자로 이렇게 달래서 다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만두려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또 잘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친구는 또 음악 이렇게 뭐 리믹스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쪽 학원 다니면서 학교는 그냥 수업만 참석을 하고 끝나고 그 학원을 다니고 그러면서 학교 와서는 또 친구들이랑 그런 이야기를 또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뭐 밴드하고 이런 데에 또 같이 어울려서 학교를 약간 조금 학교 자체가 취미처럼 그리고 음악이 직업처럼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학교를 계속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부모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학교를 안 간다고 해서 너무 막 큰일처럼 막 정말 얘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또 아이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다 뭔가 자기 길들을 찾고 해나가니까 조금 이 아이를 지지해주고 큰 그림에서 미래를 이렇게 좀 같이 함께 봐주고 그려주고 그렇게 해서 위로를 해주면서 이 아이가 정말 힘들어하는 게 뭔지를 살피고 부모님과 함께 이 부분들을 탐구해서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그 꼴찌 어머니들에게라는 아주 자극적인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꼴찌라는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학생들은 사실 1등도 없고 꼴찌도 없어요. 다만 각기 다른 성향, 각기 다른 체질들이 있을 뿐이죠. 20살까지는 우리가 딱 사회에서, 나라에서 주어진 어떤 그 틀 안에서 경쟁이기 때문에 그 틀에 유리한 체질이 공부를 잘하고 뭔가 두각을 나타내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20살 넘어서 성인이 되면 내가 뭔가 경쟁하고 싶은 부분, 내가 관심 있는 부분,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찾아서 내가 유리한 부분, 내가 내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살까지는 힘들더라도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났고 이 교육 시스템에 어떻게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혜롭게 20살까지는 잘 견디고 거기서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20살 넘어서는 각자의 장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1등 꼴찌를 어머니들 나누는 것보다는 내 아이의 장점과 특징을 또 바라봐주고 그 장점을 지지해주고 크게 아이의 미래를 그려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화이팅!